자, 안녕하세요, 엑트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승해볼 차는 멀티스트라다 V4S입니다. 이번 신형 멀티스트라다가 V4로 나왔어요. 파니갈레하고 스트리트 파이터에 들어가던 V4 엔진이 멀티스트라다에도 들어가게 됐고요. 멀티스트라다 V4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멀티스트라다 V4에 들어가는 엔진은 파니갈레에 들어가는 V4 데스모 엔진하고는 좀 다른 엔진입니다. V4의 GT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범용 쪽으로 만들어 놓은 약간 디튠된 엔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배기량은 더 키워놨습니다. 두카티 V4가 1100cc였는데 1158cc, 거의 12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최대 RPM이 낮아지고 토크는 그대로 이제 기존의 V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 데스모드로믹 밸브가 아니라 스프링 밸브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긴 내구성, 그 서비스 인터벌이 6만 km까지 굉장히 길어졌고요. 오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15,000km에 한 번씩만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 쪽으로 봤을 때 스윙암이 더블 스윙암으로 바뀌었고요. 1260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윙암이었고 950과 1260 엔드로만 더블 스윙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트림에서 더블 스윙암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트렐리스 프레임이 여기 원래 이렇게 뼈대 프레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도 알루미늄 모노코크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약간 전통적인 구성 방식이 됐고요. 가장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이 요 윙렛들과 슬랫들입니다. 요런 걸 보고 이제 슬랫이라고 그러고 요런 걸 보고 이제 윙렛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요런 역할들이 좀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랫 같은 경우에는 라지에이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이쪽으로 빼주는 거고요. 얘는 뭐냐, 뜨거운 열을 라이드하고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자면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서 요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을 이 시원한 바람으로 막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운포스로 발생하는 역할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이쪽 유저의 다리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에어플로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쓴 게 좀 보이고요. 사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V4 엔진이다 보니까 두카티의 V4 엔진이 열이 많다고 유명하거든요. 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외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건담스러운 느낌이 그런 게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앞쪽 비크가 좀 짧아진 느낌이 있고요. 가드에 달려있던 방향지시 등이 요 밑으로 들어갔고요. 두카티가 계속 멀티스트라다 V4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 레이더 센서가 앞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라이더 센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뒤에 있는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후측방 경고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스트라다 V4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원님이 시승하는데 도움 주셨고요. 얘 같은 경우에 옵션이 스포크 휠 들어갔고 투어링 팩이랑 트래블 앤 레이더 패키지가 들어갔고, 사이드백이 있고 장착이 되어 있고, 저 메인 스탠드 있고, 시트는 전부 다 열선이고, 네. 열선 그립이 기본 포함되어 있고. 캐스트에서 스포크로 바꾸면 네.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튜블리스 스포크인데 그 정도면 합리적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휠을 그냥 따로 사시면은 저게 300만 원. 그쵸. 저게 굉장히 비싼 일인데, 트래블 앤 레이더 팩이면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간 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엔진 카드, 안개등이라든지 윈드 스크린을 조금 더 높은 걸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1초 누르시고 멀티스트라다 V4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69km, 170km밖에 안 탄 정말 새 차 중에 새 차이기 때문에 RPM을 많이 쓰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천천히 그냥 달리면서 이 전자장비들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0마력 V4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시트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출력이 고르게 나오고, 부드럽게 나오는 차로 봤거든요. 그래서 막 아주 폭발적인 가속력보다는 부드럽게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이제 출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C2가 이렇게 낮게 느껴지죠? C2가 상당히 낮게 느껴지고 무게중심 자체가 좀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L-트윈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배기량 L-트윈이다 보니까 이제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무게중심이 좀 높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V4 엔진이니까 엔진 자체가 컴팩트하게 패키징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엔진이 밑으로 깔려 있는 그냥 겉보기에도 엔진이 좀 밑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후축방 경고 시스템 잘 들어오죠? 굉장히 다양한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다기보다는 진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앞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 후축방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 퀵시프트 있는 거 당연하고요. 윌리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라이딩 모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크에 이렇게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가는 걸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바이크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냐, 후축방 경고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새로운 전자 기술들이 이 바이크에 적용될 때 항상 예전부터 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은 대략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바이크에 ABS라고 하면 무슨 바이크에 ABS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제 바이크에서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일제 바이크들은 ABS 이런 거 차용도 되게 늦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BMW가 굉장히 많은 전자장비들 달고 나와서 BMW에 이제 시장을 내주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죠. 트랙션 컨트롤 역시 지금은 거의 기본 장비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없는 차가 수두룩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한테 당신 ABS 없는 바이크 탈 거냐, 트랙션 컨트롤 없는 바이크 탈 거냐 그러면은 그건 좀 그렇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발전하고 이제 적용되는 범위도 더 넓어지는 거고, 바이크에도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후축방 경고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온도가 29도예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아직까지는 엔진열이 막 그렇게 심각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더 빨리 강하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조금 타봤는데 굉장히 차가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고 있는 멀티스트라다 950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순합니다. 파워풀한 엔진이지만 피크가 막 솟아있는 막 그런 토크밴드가 아니라 약간 플랫 토크에 가까운 애라서 이제 출력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차라서, 사실 요즘 이제 많은 차들이 그런 토크밴드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예측하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땡기면 땡기는 대로 나가고 꺼내서 쓰려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요. 신기하리만큼 차가 조금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펙상 무게로 보자면은 160 엔두로랑 똑같은 수준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게 잡혀 있어서 그런지 이제 950하고 얘하고는 무게 차이가 한 20kg 나거든요. 근데 950보다도 좀 컨트롤하기 편한 느낌이 들고요. 바람을 컨트롤하는 슬랫들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이 30도인 날씨에 더운 날씨인데도 덥다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들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차들이 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조금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두카티라는 브랜드가 이 에어플로우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집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모토GP에서도 보시면 두카티 머신들이 굉장히 많은 날개들과 커버들로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에어로다이나믹에 굉장히 집중하는 브랜드인데 멀티스트라에 달려있는 이 약간 과해 보이던 이 날개들과 슬랫들이 전혀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V4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깔끔하게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잡한 길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바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N 누르고요, 위쪽으로 원하는 속도를 해주면 그게 끝입니다. 자, 저는 악셀 조작을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바이크가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이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쪽에 후측방 경고 시스템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바이크의 크루즈 컨트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전에 한번 전라남도 목포까지 왕복 800km를 라이딩으로 갔다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지금 거의 한 30분 40분째 똑같이 당기고 있거든요, 스로틀을. 손모가지 아파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태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요. 클러치 조작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여기서 제가 그냥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서울 경기권은 그런 곳이 많지 않지만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쪽만 가도 신호도 없고 거의 고속도로 같은 국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막 30분 40분 동안 똑같은 각도로 해서 계속 열고 있으면 여기가 정말 이 손목이 뻐근해가지고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좋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죠. 정말 생각보다 작동을 너무 잘해줘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이제 간격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잘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약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자, 터널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써보겠습니다. 자, 키고요. 속도는 조금 높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차량의 흐름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은 상태고요. 역시나 앞차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윈드실드가 기존 멀티스트라보다 좀 커진 느낌이에요. 넓어지고 커지고 이래서 바람을 굉장히 잘 막아주네요. 기존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올리면은 이게 딱 눈 정도로 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아예 그냥 내려놓고 썼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훨씬 잘 막아줍니다. RT나 LT 뭐 이런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과 라이더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전동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충분히 손이 닿는 거리면은 이건 이제 굳이 전동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편리하게 간단하게 되는 게 좋죠. 근데 굉장히 적은 힘으로도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인치 TFT LC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밑쪽으로 보시면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에 따라서 라이딩 상황에 따라서 요걸 이제 편하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가볍지? 희한하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는 솔직히 타보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무게도 어쨌든 좀 무겁고, 그 다음에 엔진도 V4 엔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프로드나 임도를 타기에는 약간 오버스펙일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게 대비 다루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프로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가드가 좀 잘 돼서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날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개들 부러질까봐 좀 걱정되긴 합니다. 안도 이상해.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뭐 키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다 전자식으로 돼 있고요. 키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키고 여기 이제 충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방수 패킹도 돼 있는 상태에서 충전할 수 있게 핸드폰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메뉴 조작은 대부분 이 조이스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나가고 위아래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됩니다. 좀 아쉬운 점은 V4의 좀 박력이라는 걸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배기음도 그렇고요. 근데 박력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막 엄청 고 RPM까지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8000까지는 써본 느낌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막 엔진의 박력이 넘치는 느낌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에 V4 엔진 그 스트라달레 엔진이 13,000, 14,000 RPM까지 돌리는 엔진인데 디튠을 해놓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한계가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한 요 정도로 봉인을 해놓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쾌감 이런 거는 조금 약한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슬리브온 머플러 같은 걸 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얘 가지고 만약에 얘를 산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오프로드를 가게 될 거거든요. 오프로드를 갈 건데 사실 오프로드를 가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차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격이 이제 워낙 비싼 차기도 하고요.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파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커서 물론 다루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루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오프로드 임도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걸 일단 가정하고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비싼 바이크를 넘어뜨리면서 타기가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온로드 투어러 위주로 운영을 하고 아주 진짜 고운 임도 정도만 타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이크가 정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열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게 V4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열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점이네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올라갔던 거 너무 큰 장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억이 잘 날라나 모르겠는데, 자, 세팅해서 서비스 들어가서 볼까요? 자, 보시면 오일 서비스가 14,800km, 밸브 클리어런스 체크가 59,8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신뢰도가 높은 바이크입니까? 두카티 바이크인데 신뢰도가 높다, 내구성이 높다. 두카티에서 아쉬웠던 게 그거였는데 그게 해소됐다. 이 마일리지 쫙쫙 보면서 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지금 이제 두카티 거의 다 왔는데, 야, 이거 바이크가 확실히 좋습니다. 잘 만든 바이크고 훌륭합니다. 훌륭해. 전 영상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깔 거 까는 사람인데 바이크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쉬웠던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해소된 느낌입니다. 오프로드에 대한 거를 이제 얘 가지고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워낙 신차니까 그건 좀 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타보고 왔습니다. 요 그레이드 차이가 요 정도라고? 이거 조금 탐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훌륭한 차입니다. 훌륭한 차.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요런 느낌이 더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 요거는 취향 차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드가 요런 식으로 달립니다. 윙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처리를 해놨네요. 밑에 언더가드도 아주 충실하게 달려있네요. 옵션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등은 이렇게 달리네요. 순정 안개등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달리고요. 그 다음에 순정 핸들가드가 요게 플라스틱이에요. 알루미늄 가드를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바크버스터만큼은 잡아주지 못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튼실한 알루미늄 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을 하면 제가 보기에 오프로드 들어가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솔직히 타보기 전에는 뭐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기존의 셰시에 이제 V4라는 새로운 엔진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정도의 바이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셰시부터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경쟁군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고속 투어러는 모두 경쟁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듀얼 차들까지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라든가 이런 바이크들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많아지네요. 가장 큰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뭐 저렴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보고 나니까 그 가격을 감안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엑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